아, 와, 와. 저기 혹시 그 마플 시너지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요. 지금 뽑아줄까? 오케이. 우리 처음부터 뽑아주면 되나? 맨 처음부터 일단 이항 정리까지 한번 좀 뽑아줄게.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지금, 나오고 있어. 자, 일단 299번을 먼저 한 번만 좀 볼게요. 299번. 자, 확률의 기본성질. 자, 표본 공간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 이메일 두 사건 AB에 대하여 옳은 것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1. 기억 PS 더하기 P 공사건은 1이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은 전사건은 확률이 항상 1로 나오고요. 공사건은 항상 확률이 0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억이 맞다고 보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사건의 확률은 0보다 커놨지만 1보다 작거나 같으냐.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이 합사건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것도 전사건의 일부잖아요. 부분사건, 부분집합. 당연히 0과 1 사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한 거 A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모든 사건 딱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0과 1 사이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전사건의 확률은 PA 플러스 PB보다 작거나 같다. 잠깐만. A사건의 확률은 몰라, 뭔지 모르니까 그냥 0과 1 사이에요. 마찬가지로 B사건의 확률은 뭔지 모르니까 0과 1 사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뭐예요? 그죠? 아니, 공사건, 둘 다 공사건일 수도 있어요. 둘 다 전사건일 수도 있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0부터 2 사이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얘는 지금 1이잖아요. 얘 두 개 합쳤다고 무조건 1보다 커놨다? 이렇게 말 못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 굴려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얘도 2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야. 둘 더 해봤자 어차피 6분의 2밖에 안 돼요. 1보다 크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렇죠? 0과 2 사이에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0과 2 사이에서.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301번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고민을 되게 계속 많이 해야 됩니다. 모든 케이스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기억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억은 솔직히 뭐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합 같은 경우도 헷갈리면 어떻게 들어가죠? 벤 다이그램 그려서 가죠. 마치 함수에서 우리가 수식만 가지고 보기가 좀 곤란할 때는 이제 그래프 그려서 어떤 위치 관계들 파악해서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집합도 헷갈릴 때는 벤 다이그램. 사건도 마찬가지죠. 사건은 집합하고 똑같으니까 벤 다이그램 안에다가 한번 A 그려주고 아 B는 A를 포함하는구나.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전 사건 확률 이 통째로 확률이 지금 1이에요. 얘의 확률이 얘를 포함하고도 남죠. 그죠? 무조건 B의 확률이 더 커요. 무조건이에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 눈이라고 할 때도 여기 만약에 주사위가 1밖에 없다. 여기 2, 3 들어간다. B는 어차피 1, 2, 3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B의 확률은 6분의 3, 2분의 1이고요. A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네요. 무조건 얘가 얘보다 커요. 그치만 포함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에요. 괜찮죠? 같아도 상관없다 라는 겁니다. 둘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둘 다 1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등호까지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똑같이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아니 둘의 확률의 합이 1이면 배반사건인가? 배반사건의 정의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봐요. 배반사건은 집합의 서로소예요. 그렇죠? 둘이 공통된 원소가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둘이 확률합이 1이면은 배반사건인가? 그렇죠?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반사건이면은 요런 거 얘기하는 거죠. 둘이 교집합이 없는 거. 요런 거 얘기하는 건데 둘의 합이 1이면은 둘이 무조건 배반사건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확률합이 1인 거예요. 확률합이. 꼭 교집합이 없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A가 무슨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원소가 A가 1, 2, 3, 4 주사위 굴렸을 때 1, 2, 3, 4가 나온다. 그럼 B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1과 2 이런 거. 그쵸? 엄청 많죠 발레가. 엄청 많아요. 얘 따지면 6분의 4 나오고요. 이거 6분의 2죠. 더하면 1이잖아요. 근데 배반사건이에요? 아니죠. 1이 공통된 게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반사건이 아니어도 합사건, 아니 합사건도 아니죠. 그냥 확률합이 1인 거. 그렇죠? 이런 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도 잘 생각해봐요. 여사건이 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합사건이 1이면 꼭 여사건이어야 되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1분만 있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된 친구들은 앞에 거 좀만 더 풀어봅시다. 자, 확률이 1 되는 경우는 전사건이어야지만 돼요. 전사건. 한마디로 합사건이 전사건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합사건이 전사건이기만 하면 꼭 여사건이어야 되느냐 라는 건데 그렇지 않나? P랜다 이게 S. 그렇죠, 전사건. 응? 그러면은 반토막 나눠서 여기가 A사건, 여기가 B사건. 주사위 1, 2, 3. 여기 4, 5, 6. 이러면은 합사건이 전사건인데? 그러면 둘이 여사건 맞잖아. 그쵸?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 A사건이 이렇게 나오고요. B사건이 이렇게 나와서 4가 공통으로 들어가면은 A는 1, 2, 3, 4 나오고 B는 4, 5, 6 나와요. 그래도 합사건은 전사건이에요. 괜찮나요? 다시 한번
A가 만약에 1, 2, 3, 4가 나오고 B가 4, 5, 6 나오면 어쨌거나 합사건은 전사건이 맞아요. 괜찮죠? 그럼 확률은 1 맞지만 A랑 B가 여사건은 아니죠. 왜냐면 A의 여사건이면은 5, 6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사건이면은. 근데 4, 5, 6이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4, 5, 6이어도. 왜? 아, 얘가 얘기하는 거는 합사건이 전사건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입 판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닫혀있는 생각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생각을 열어놔야 돼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진짜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진입 판정 문제가 어려운 경우들은 다 뭐 때문이에요? 틀에 갇히지 않고 거의 통달해야지만 진입 판정 문제가 잘 풀려요. 그게 수원도 그렇고 수투도 그렇고 확통도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만약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많이 봐야 돼요. 많이 풀고 많이 틀리고 그래 보면은 아, 이런 발레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확통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지금 생각보다 진입 판정 문제를 조금 헷갈려 하니까 다음 테스트에는 확실히 진입 판정 문제를 하나를 넣어놓고요. 확실히. 기대가 되는군. 미안. 자, 그러면은 덧셈 정리와 여사건 확률, 덧셈 정리 확률과 여사건 확률 이걸로 가봅시다. 자, 302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A 사건의 확률은 0.7이래요. 당연히 뭐 0과 1 사이니까. 그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은 지금 0.2로 등장을 하고 있고 합사건의 확률은 0.9로 나와 있대요. 뭐 예시를 들어서 A 사건, B 사건 원소들을 찾아서 집어넣어봐도 되겠지만 솔직히 그럴 시간 별로 없습니다. 헷갈리면 해보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냐? 그쵸? 다시 한번 집합은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 가듯이 예시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벤 다이어그램 들어가듯이 사건도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들어가면 좀 더 편해요. 자, 이때 일반성을 잃지 않게끔 그려지는 벤 다이어그램은 A와 B가 둘이 일부 중첩될 수도 있는 거. 이때 만약에 A, B가 배반 사건이면 여기에 원소 하나도 안 들어가면 돼요. 배반 사건이면. 그리고 만약에 A가 B 안에 포함되는 A가 부분집합이면은 여기 원소 하나도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차피 A는 B에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정리해주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0.7이네. 그쵸? 이 확률이 0.7이에요. 이거 다 합쳐서 0.7이에요. 이거 다 합쳐서.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교집합. 얘가 0.2네. 그쵸? 요게 0.2에요. 교집합. 곱사건 확률이 0.2. 그러면 뭐예요? A만의 확률은 지금 0.5라는 거예요. 괜찮죠? A만의 확률은 0.5. 근데 합사건이 0.9예요. 이거 세 개 다 해서 0.9래요. 다 해서. 이거 합사건이 0.9라 그랬으니까. 그럼 뭐 여기 0.2겠죠? 그쵸? 그럼 여기 0.2니까 B의 6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얘 빼고 나머지 확률 구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B 확률이 0.4죠? 그럼 B 빼고 나머지니까 당연히 0.6이에요. 그쵸? 이거를 굳이 수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0.6.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풀면 솔직히 거의 다 풀려요. 진짜로. 이런 확률 계산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요거까지 한 번만 좀 더 봅시다. 문제의 취지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만 이용해서 푸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수학 뭐 1이나 2 같은 것도 어때요? 문제 풀 때? 그래프만 가지고 끝장낼 수도 있지만 수식 전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수식으로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 얘는 할 게 없어요. 합사건 확률이죠. 합사건 확률을 덧셈 정리로 찢어보는 거예요.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집합 B. 그러면 PA는 지금 0.7. 교집합 나왔네. 0.2. 그쵸? 그럼 얘는 0.5에다가 B 확률 더한 거예요. 그게 지금 0.9래요. 그러니까 B 확률은 0.4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사건 확률은 0.6이죠. 괜찮죠? 그래서 수식만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결론은 둘 다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둘 다 잘해야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도 잘해야 되고요. 수식도 잘해야 돼요. 둘 다. 자, 그러면은 한 문제를 좀 넘어가 봅시다. 304번 한 번만 먼저 해볼게요. 저기 참고로 드모르간 법칙을 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드모르간 법칙. C는 다 뒤집어요. 컵도 뒤집고요. A, B도 다 뒤집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전사건의 확률에서 합사건 확률을 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해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정리합니다. 드모르간의 정리가 아니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적당히 그냥 증명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다 잘했네. 자, 전사건, A사건, B사건. 그쵸? 지금 뭐 A사건은 4분의 1. 그 다음에 B사건은 3분의 1. 곱사건은 6분의 1. 야, 이거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요. 4분의 1에서 6분의 1 빼면은 12분의 3에서 12분의 2 뺐으니까 12분의 1이만 순수하게 A만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3분의 1에서 6분의 1 뺐으니까 6분의 1이 B만의 영역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합사건을 재면 나머지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지? 12분의 3 더하기 10분의 0. 10분의 5네요. 그쵸? 합사건이 12분의 5. 그래서 바깥은 지금 12분의 7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뭐 마찬가지로 얘는 또 덧셈 정리 이용해서 찢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307번으로 가볼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자, 요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이전에 수학하에서도 요 관련된 교집합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그게 좀 잘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A 확률과 B 확률은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서로 교집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반성을 잃지 않게끔 벤 다이그램을 그려놓고 A 사건, B 사건을 한번 볼게요. 자, 죽었다 깨나도 전 사건 확률은 무조건 1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3분의 2고 얘가 5분의 2예요.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그러면은 A 사건, 아니 이렇게 한번 해볼까? A 교집합 B, 이 합사건 자체는 어떠냐면은 요거는 아무리 작아도 B보다는 커요. 아예 반대지. B보다는 작아요. 왜? 왜 B보다 작죠? 지금 내가 원을 좀 크게 그려서 그렇지 이게 B가 좀 작아요. 그렇죠? 요만큼 있는 거예요. B. 그렇죠?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쏙 들어가주면 돼요. 괜찮죠? 그렇죠? 왜? 아니 어차피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A의 일부, B의 일부예요.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일 수도 있고요.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B에도 부분집합인 거예요. 괜찮나요? A도 부분집합, B도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교집합은 아무리 커도 A랑 B를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배꼽을 갖고 있지만 그게 배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일부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어차피 A가 B보다 커요. 그럼 얘는 생각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 괜찮죠? 그래서 교집합은 B보다는 커야 되는구나. B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근데 배꼽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공사건은 아니어야 돼. 공사건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집합이 아무리 없어도 배반 사건일 때가 마지막이겠죠. 교집합이 아예 없는 거. 아무리 작아도 공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확률은 공사건 확률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B 확률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우와! 그러면 B 확률 구해서 최대. 얘 확률 빵! 최소.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틀려요. 왜 틀릴까요? 왜 틀리냐면 조건 자체가 있어요. 모든 사건의 확률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게 무슨 사건이든지 간에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뭘 볼 거냐면은 자, 이게 교집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합사건이 작아져요. 그렇죠? 교집합이 많을수록 합사건이 작아져요. 그럼 교집합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때요? 합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합사건 확률이. 그 합사건의 크기가 전사건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합사건은 둘 중에 큰 거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요. 그 합사건의 확률이 당연히 전사건의 확률보다는 작거나 같고 A 사건의 확률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많이 교집합이 없어서 아예 그냥 배반 사건인 경우까지 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3분의 2예요. 얘는 5분의 2예요. 둘 더하면 어때요? 1을 넘어요. 괜찮나요? 3분의 2 더하기 5분의 2면은 1을 넘어요. 괜찮죠? 이 1 넘는 거 괜찮나? 15분의 10 더하기 6이니까 15분의 16이 나와요. 전사건이 1인데 어떻게 1보다 커요? 합사건 확률이. 무슨 뜻이냐면은 얘 배반 사건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는 요 내용을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수식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얘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얘가 PA 플러스야. PB 빼기 PA 교집합 B. 요게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넘기면은 PA 교집합 B는 아무리 작아도 PA 플러스 PB 빼기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괜찮아요? 이게 음수면은 0이 최소예요. 이게 양수면 얘가 최소예요.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괜찮나요? 근데 이게 하필 양수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곱사건의 확률은 그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요 PA 플러스 PB 빼기 1보다는 커 났지만 PB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때 나오는 요 값이 최소값, 요때 나오는 요 값이 최대값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괜찮죠? 이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왜 이게 기본 문제에 들어가 있냐? 수학하에서 다 한 거라서 그래요. 수학하에서 다 한 거. 집합할 때 이미 다 한 것들이에요. 혹시 뭔 소리인지 이해될까? 괜찮을까? 오케이. 이거 심심하겠다. 괜찮을까?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세분이도 잘 있네. 오케이. 자, 그래서 값 계산해 보면은 최대는 5분의 2구나. 그쵸? 최소는 3분의 2, 5분의 2. 둘 더하면은 지금 15분의 16이죠. 1 뺐으니까 15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최대 플러스 최소는 15분의 1에다가 5분의 1을 더한 거라서 15분의 6 더해지니까 15분의 7. 그래서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요것도 지우고 한번 가봅시다. 자, 어차피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A 주머니. A 주머니에 1, 2, 3, 4, 5까지 들어가 있고요. B 주머니에는 1부터 7까지 들어가 있대요. 자, 여기에서 한 장씩 꺼냈을 때 합이 10 이상이거나 5배수일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다시 한번 문제는 뭐냐면 둘에서 한 장씩 꺼내서 합해요. 한 장씩 꺼내서 합하는데 그 합이 10 이상 이거나 5배수일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10 이상 사건과 5배수 사건으로 구분해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나잖아요. 이거나니까 또는이에요. 또는 합사건 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성립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를 무슨 뭐 A사건, 이걸 B사건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나타내도 돼요. 근데 나는 한글로 그냥 쓸게요. 어차피 길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이해하는데.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일일이 세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 이상인 경우의 수에다가 5배수인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 구해주고요. 거기서 10 이상이면서 5배수인 경우는 두 번 더한 거잖아요. 한 번 빼주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이 10 이상이다. 이거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5가지, 7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35가지. 그렇죠? 곱의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35분의 합이 10 이상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는 최소 3 나와야 돼요. 3, 7 더했을 때. 그렇죠? 3, 7 더했을 때 10 나오고 4, 7 더했을 때 10 넘고요. 5, 7 더했을 때 10 넘고요.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나? 다 셀게. 그냥 이쪽에다가 다 셀게.
합이 10 이상이니까 요거 경우의 수를 다 봅시다. 첫 번째 합이 10. 합이 10인 경우는 3 더하기 7. 그 다음에 4 더하기 6. 그 다음에 5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합이 11인 경우는 4 더하기 7과 5 더하기 6이 있을 거예요. 합이 12인 경우는 5 더하기 7밖에 없어요. 괜찮죠? 어차피 6가지밖에 없어요. 6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5분의 5배수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합이 5배수. 그럼 첫 번째, 합이 5인 경우. 5인 경우는 1 플러스 4, 2 플러스 3, 3 플러스 2, 4 플러스 1, 4개 나오죠. 합이 10인 경우.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게 3, 7, 4, 6, 5까지밖에 없네요. 합이 10인 경우 안 나와요. 괜찮죠? 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 다음에 합이 10 이상이면서 5배수인 거.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합이 10 이상이면서 5배수인 거. 뭐야? 그럼 합이 10인 경우만 빼면 되죠? 이거 지금 2번 더한 거잖아요. 3번만 빼주면 되겠네. 괜찮죠? 합이 10인 경우. 맞나? 그죠? 맞죠? 그래서 35분의 10. 5로 나누면 7분의 2가 답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아니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원칙상 합의 법칙이에요. 일일이 다 세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세는 게 합의 법칙이에요. 근데 똑같은 케이스에서는 반복적으로 숫자가 더해진다. 이 케이스도 5개, 이 케이스도 5개, 이 케이스도 5개. 그럼 일일이 다 더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5개가 세버리니까 곱의 법칙. 5 곱하기 3. 그게 곱의 법칙.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얘는 그냥 팩토리얼로 나가네. 그러면 순열. 조합으로 나가네. 그러면 컨비네이션. 중복순열, 중복잡.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합의 법칙 안에, 다시 한번, 합의 법칙 안에 곱의 법칙이 있고요. 그 곱의 법칙 안에 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이 중에서 1번만 팩토리얼이에요. 이 안에 순열, 그죠? 퍼미테이션, 컨비네이션,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있고, 파이는 곱의 법칙 안에 있어요. 그래서 팩토리얼로 정리가 안 되는 거고요. 파이만.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하는 것들은 그냥 합의 법칙까지 내려가면서 케이스 분류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세도 상관없을 정도니까. 오케이. 그래서 항상 확통은 케이스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로. 케이스 분류 엄청 중요해요. 팩토리얼만으로 끝나는 거 거의 안 나와요. 진짜로. 그런 문제들은. 자, 그러면은 유형 12번에서 한 문제 정도만 같이 한번 좀 봅시다. 같이 한번 보는 게 아니고 직접 풀어봅시다. 미안해, 312번으로 갈게요. 생각보다 되게 잘 푸는데 다들. 312번으로 갈게요. 좀 어렵지만 미안해. 자, 시작이 힘들면은 결론만 먼저 잡고 들어갔던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기호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뭐예요?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거나, 그쵸?
결론만 먼저 씁시다. 그럼 A가 B보다 먼저 발표한다라는 건 발표 순서 번호를 1, 2, 3, 4, 5, 6이라고 정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A가 발표하는 번호가 B가 발표하는 번호보다 작거나, 그쵸? 작거나. 아니면은 A가 발표하는 번호와 B가 발표하는 번호 사이에 2명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A, B 사이 2명이 들어갈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진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글로 다 써놔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해요. 이게 합사건의 확률이 길에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심플하게 가는 게 낫죠. 그게 덧셈 정리예요. 솔직히 자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덧셈 정리 안 쓰고 그냥 막 풀어요. 진짜로. 안 헷갈리면 그냥 막 해도 돼요. 근데 헷갈리면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요. A가 B보다 앞에 들어갈 확률과 A, B의 사이 2명 들어갈 확률 해주고 A가 B보다 앞이면서 A, B 사이에 2명 들어갈 확률을 각각 따로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합사건 확률보다는 곱사건 확률이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기 때문에. 뺐구나. 기쁘네. 아니. B보다 먼저 발표. 사이 2명. 얘랑 얘를 더하고 얘를 빼는 거 아니야? 그치. 되게 잘했어. 어차피 A, B 사이에 2명 들어가는 것 중에서 A, B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만 빼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절반 하니까 둘 바꾸는 것만 없애버린 거니까 10분의 1만 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A, B만 정해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나머지 4명도 다 정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거 312번이 진짜 이게 꽤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대단해서 많이 틀리는 게 아니고요. 복잡해요. 이게 합사건이 복잡해지는 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복잡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합사건을 최대한 단순하게 보려고 덧셈 정리로 찢어서 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나중 가서는 그런 곱사건 확률조차도 복잡한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곱사건에 관련된 정리, 곱셈 정리가 또 등장을 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죠? 6명 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6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A, B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차피 그냥 A, B, 1을 둘 다 똑같은 걸로 봐도 되죠. 뭐 아니면 6개 자리 중에서 A, B 들어가 두 자리 골라주면은 무조건 A가 B보다 앞으로 오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순서대로 나야 되죠. 이게 어차피 6팩 나는 2팩이잖아요. 똑같아요. 괜찮죠? 뽑아놓고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6팩을 2팩으로 나눈 거. 뭐야? 그냥 2분의 1이죠?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A, B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둘 순서만큼만 없어지는 거라서 전체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 B 사이에 2명이 들어왔다. 이거는 오늘 아까 테스트 본 거에서도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요. 2명 들어간다? 전체 6팩 중에서 A, B가 들어갈게. 하나, 둘, 셋. 그렇죠? 아니,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3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나는 이걸로 골랐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A랑 B 순서 바꾸는 거. A, B 순서. 얘는 A, B 자리. 그죠? 자, 그러면 A, B 순서 중에서 A, B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4명은 조건이 따로 없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돼요. 남은 4명.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모순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뭘 빼면 돼요? A, B가 순서 정해져 있으면서 A, B가 2명인 경우. 잠깐만. 똑같잖아요. 그럼 6팩에서 잠깐만. A, B 자리. 그렇죠? A, B 자리. 3가지. 순서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순서만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자리를 딱 고르는 순간 무조건 A가 B보다 앞이에요. 괜찮죠? 그냥 한 가지예요. 순서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4명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얘 절반이에요. 그죠? 이거 절반.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더하기 15분의 3. 5분의 1이죠? 절반이니까 10분의 1. 10분의 5 더하기 7에서 1 뺐으니까 6. 5분의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게. 자, 그러면은 뒤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12번은 지금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를 봤기 때문에 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유형 13번은 배반 사건인 경우예요. 배반 사건인 경우는 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각각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배반 사건인 경우는. 그래서 유형 13번이 더 쉽습니다. 유형 13번이.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지 이게 꼭 완전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유형 12, 13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통으로 생각하면 돼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일단 313번 예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풀리는 친구는 그냥 직접 풀고요. 자, 소방관이 4명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6명이에요. 자, 여기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같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3명을 뽑는다. 그 중에서 직업이 같을 확률.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얘는 3명의 직업이 같을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뭘로 볼 수 있어요? 3명이 소방관이거나 3명이 경찰관 또는 이잖아요. 그럼 얘는 3명이 소방관인 거랑 3명이 경찰관일 확률을 더해주고 3명이 소방관이면서 3명이 경찰관일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아니 3명 뽑는데 어떻게 3명이 소방관이면서 3명이 경찰관이 돼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10명 중에서 3명 뽑는데 3명이 소방관이면서 3명이 경찰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돼? 얘는 10명 중에서 3명 뽑을 때 소방관 중에서만 3명 10명 중에서 3명 뽑을 때 경찰관 중에서만 3명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이거는 취지상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10C3이죠? 해당한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그쵸? 아니 지금 딱 보면은 소방관, 경찰관 이렇게 하면 3명 뽑는다. 빵명 3명, 1명 2명, 2명 1명, 3명 빵명. 어차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관만 3명 뽑는 경우랑 그 다음에 소방관만 3명 뽑는 거 이렇게 그냥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문제가 무난합니다. 이게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9,8, 3일, 3일 약분하면 19,8 720분의 4 더하기 20, 24 뭐야? 30분의 1이네요. 그쵸? 아 그래서 답이 없네요. 어디 갔어? 잠깐만. 198 아! 틀렸다. 120이구나. 아 실수. 아 실수. 5분의 1이네요. 미안해. 5분의 1. 2번.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미안. 317번으로 가볼게요. 원래 한 번에 상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할 텐데 만약에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앞에 있는 거 다른 거 하나 정도만 더 풀어주면 되고요.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317번으로 갑시다. 자, 이거는 꼭 배반 사건으로 문제 풀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덧셈 정리 안 쓰고 푸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케이스 따져보면은 6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15가지 경우밖에는 안 나와요. 그럼 15가지 경우를 그냥 다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진짜로. 그러면 얘는 왜 덧셈 정리 문제로 만들어냈느냐? 지금 숫자 하나만이 아니고
두 개 곱 아니면 네 개 곱이에요. 만약에 네 개 곱인데 이게 짝수가 나온다?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짝수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푸는 게 좋냐? 원래 다 세는 게 좀 그러면은 전체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들을 다 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짝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여사건적인 해석에서 놓고 봤을 때는 덧셈 정리 풀이가 들어가겠지만 얘는 굳이 그렇게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세는 것도 괜찮아요. 이야, 잘한다. 거의 다 풀었는데? 자, 한번 좀 볼게요. A와 B가 짝수일 확률. 그러면은 A, B가 모두 짝수. A가 홀수가 아니면서 B가 홀수가 아닐 확률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자, 그럼 얘는 A가 홀수 거나 아니다. 홀수 또는 B가 홀수인 사건에 6건의 확률로 생각할 수 있고, 얘는 1에서 A가 홀수 또는 B가 홀수인 경우의 확률을 빼주는 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지저분해서 그냥 일일이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1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A가 홀수 1 확률에다가 B가 홀수일 확률 더해주고, 거기서 A가 홀수이면서 B가 홀수인 경우를 빼주는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A가 홀수가 나온다? A가 홀수 나온다? 두 개 중에 하나가 홀수로 나와야 돼요. 둘 다 홀수로 나와도 됩니다. 둘 다 홀수로. 그럼 요 확률 자체가 얼마냐? 얘는 6개 중에서 2개 뽑는 거 중에서 홀수 중에서만 2개 뽑는 거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럼 얘는 뭐냐? 홀수가 나올 확률 6시2 중에서 B가 홀수인 거? B가 홀수가 나오려면은 B 4개가 다 홀수 나와야 돼요. 괜찮죠? 짝수 다 뼈 나가야 돼요. 근데 4개가 다 홀수일 수가 있어요? 지금 홀수가 3개밖에 없는데? 없죠? 얘가 없어요. 당연히 얘도 그냥 0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1 빼기 6시분의 3시 1 빼기 15분의 3 1 빼기 5분의 1 그래서 그냥 5분의 4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지금 담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좀 세서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세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15개밖에 안 되니까. 아니 왜냐면 얘가 짝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4개잖아요. 솔직히 안건은 4개 곱인데 아니 B에 들어갈 원소가 홀수 아무리 많아봤자 3개밖에 안 돼서 얘는 무조건 짝수예요. 그럼 B만 짝수일 확률을 구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B만 짝수일 확률이면 6개 중에 2개 뽑는 적어도 1개 이상 짝수. 그럼 짝수가 없는 걸 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똑같이 풀이가 나옵니다. 어차피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6건으로 푸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알았어. 이걸로 다시 할게. 얘는 짝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A가 짝수일 확률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 말과 요 말은 같은 거예요. A, B가 둘 다 짝수일 확률은 A만 짝수일 확률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A가 적어도 한 개 이상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세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1에서 A가 홀수인 경우를 빼는 것도 괜찮고요.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 14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6건의 확률. 자, 적어도 조건이 있는 경우. 사실 이거 방금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하기는 해요. 자, 318번을 좀 봅시다. 318번. 자, 두 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고를 때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을 고를 확률은 B분의 A다. 자, 그러면 전체 9개인데 그 중에서 불량품이 2개, 양품이 7개, 그러니까 정상 제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을 고를 확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양품과 불량품이 2개, 빵개, 1개, 빵개 2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다 합쳐서 뭐예요? 다 합쳐서 9C예요. 전체 경우의 수가. 그 중에서도 불량품이 적어도 1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얘는 불량품이 빵개일 확률을 전체에서 빼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불량품이 1개일 확률과 불량품이 2개일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도 돼요. 그죠? 근데 어차피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량품이 빵개일 확률을 빼주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품 빵개면은 양품 중에서만 2개 나오는 거니까 1 빼기 4, 9, 36분의 7, 3, 21 12분의 7 답은 1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얼마지? B 빼기 A니까 7이에요. 자, 320번으로 해볼게요. 320번. 이거 하나만 풀고 넘어갑시다. 아우, 지금 벌써 확률 다 끝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 금방 끝낼게. 금방. 조건 확률을 갈게요. 이야, 잠깐만. 아, 오케이. 이거 뒤에 조건 확률 없지? 네. 오케이. 아, 순혈적이구나. 제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근데 답지에서는 두 명이 이게 확률이니까 두 명이 똑같은 걸 낼 때를 구해서 9해서 32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이 똑같은 걸 가는 거였나? 그치, 한 명 같은 걸로 가는 거야. 근데 저는 진 사람이 정했거든요. 그럼 진 사람이 낼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죠? 그럼 이긴 사람은 낼 수 있는 경우가 1가지로 결정돼요. 네. 근데 답이 안 나오던데. 그럼 분자는 3 곱하기 3이니까 9 아닌가? 진 사람 고르는 거 30. 그 다음에 진 사람이 내는 거 3가지. 그래서 27분의 9. 내는 것도 해야 돼요? 그치. 진 사람이 가위를 내서 질 수도 있고 바위를 내서 질 수도 있고 볼을 내서 질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만약에 진 사람이 가위를 냈다. 그러면 남은 2 사람은 무조건 다 주먹냈다는 얘기야. 경우의 수가 1가지밖에 없지. 오케이. 야, 잘한다. 잘한다. 예, 근데 답이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답이 뭔지 모르겠어. 조금 피곤하지. 알았어. 좀만 다 했어. 얘는 양끝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을 세울 확률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남, 남녀, 남남 인 경우만 정해놓고 경우의 수 세수도 되지만 여만 아니면 되죠. 그래서 여로 나오는 경우를 전체 1에서 확률 빼주는 게 더 편하다.
자, 그래서 320번 문제도 보면은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을 세울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는 뭐 어차피 경우의 수에서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6개 자리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 그러면은 어차피 양끝만 보면 돼요. 조건은 양끝밖에 안 걸려 있으니까 남남, 남녀, 여남, 여여 전체 경우의 수가 어차피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는 지금 요 경우의 수죠. 그럼 이렇게 3개를 구해서 다 더해도 돼요. 솔직히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6팩이고 해당하는 경우의 수 그냥 다 구해도 돼요. 어차피 남남이면은 A, B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여학생 4명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고, 그쵸? 여기 지금 1번, 그쵸? 여기 지금 1번, 그 다음에 2번. 그럼 남학생 1명 세우고 2가지, 그 다음에 여학생 1명 세우고 4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은 알아서 가세요. 그쵸?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3번째 여남으로 가는 거 똑같죠? 여학생 4가지, 남학생 2가지. 그리고 나머지 알아서 서세요.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그냥 문제 풀어도 되죠.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가냐 이거예요. 이걸 빼주면 되지. 그쵸? 얘는 1 빼기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여여 4 곱하기 3. 그러니까 여학생 2명만 먼저 안 치고, 이 4P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4 곱하기 3 해놓고 나면은 무슨 뭐 AB가 이렇게 앉았다고 칠게요. 그럼 AB 제외야. 나머지 4명이 그냥 알아서 앉으세요 라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그쵸? 둘이 어차피 답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6건의 확률 이걸로 풀어주세요가 지금 이 문제의 취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6, 5, 30 분의 4, 32 6배수네요. 그래서 답이 5분의 3으로 나옵니다. 5분의 3. 괜찮을까? 그쵸? 오케이. 이걸로 가도 어차피 똑같아요. 이걸로 가면은 6팩. 이거 어차피 6팩으로 다 나눠도 되잖아. 4팩으로 4팩, 4팩. 4팩 나누면 6 곱하기 6. 그죠? 6, 5, 30 분의 2, 8, 8, 2, 8, 8 12가 되겠죠? 나 틀렸는데? 나 잘못 구했는데? 아닌데? 맞는데? 288. 288을 더했는데 어떻게 12가 나오지? 미안. 미안해. 맞구나. 미안해.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답은 5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아이고, 미안해. 좀 지겹지, 이제. 좀 지겨울 거예요. 하나만 직접 풀고 그냥 끝낼게요. 324번 하나만 해봅시다. 324번 하나만. 이것만 하고 조건 방열로 갈게요.
자, 당연히 두 종류 이상인 확률을 구해도 돼요. 무슨 뭐 스페이드랑 하트 두 종류에서만 다 뽑는 거,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하트 다이아몬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세 종류인 경우는 어차피 하나씩 나와야 되고요. 근데 한 종류인 경우만 빼버리면 되죠. 한 종류인 경우만. 전체에서. 그러니까 스페이드만 3장, 하트만 3장, 다이아몬드만 3장 이렇게 나오는 것만 전체에서 그냥 빼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러면은 세 종류인 경우만 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두 종류 이하가 돼버려. 오,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 맞았어. 오, 맞았어. 뭐랄까, 한 종류만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어차피 한 종류만 나오거나 두 종류 나오거나 세 종류 나오거나 하잖아요. 그럼 두 종류 이상이면 한 종류인 경우만 빼면 되니까 스페이드만 다 나오는 경우, 하트만 다 나오는 경우, 그죠? 다이아몬드. 그치. 자, 합의 법칙일까요? 곱의 법칙일까요? 그치, 오케이. 그죠, 세장. 얘도 33. 그게 답이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3개 뽑는다 그러면은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세 종류인 경우는 하나하나 나오는 거고요. 두 종류 나오는 거는 1, 2, 2, 1 아니면은 1, 2, 2, 1 아니면 1, 2, 2,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다 해야 돼요. 한 종류 나오는 경우면 3빵빵, 빵3빵, 빵빵3 그렇죠? 이거 다 합친 게 뭐예요? 이거 다 합친 게 12장 중에서 3장 뽑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합친 게.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해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거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나 돼요. 세도 돼요. 이걸 일일이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좀 더 쉽겠죠? 요거 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전체의 경우에서 12시 3분에서 스페이드만 3장. 그렇죠? 스페이드 3장 나오는 경우. 그렇죠? 이거 다 각각 다 성립하는 경우의 수예요. 다 더해야 돼요. 다 더해야 12시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거를 빼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220분의 4, 1, 10. 그래서 1 빼기 220분의 15니까 44분의 3 되겠네요. 그래서 44분의 41이 답이 됩니다. 괜찮죠? 네. 이야, 확률이 끝났어. 미안해. 뒤에 가서는 좀 와장창창 하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솔직히 어디서 막혀요? 막 이런 이론에서 막히는 건 아니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하게 쓰는 거고 경우의 수 셀 때 헷갈리는 것들 뿐이에요. 그죠? 전부 다 1단원에서 있었던 경우의 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밑바탕입니다. 참고로 30번 문제는 뭐가 나온다? 확률 문제가 나와요.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차피 근데 경우의 수나 확률이나 그게 그거죠. 그죠? 전체 경우의 수를 더 추가로 더 구하냐 안 구하냐 차이인 것 뿐이니까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걸로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확률 단원에서의 마지막 조건부 확률로 들어가요. 조건부 확률. 요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통계로 갑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 말 그대로예요.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확률이에요. 조건이 붙어 있는 확률입니다. 조건 붙어 있는 확률. 자, 그러면은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고등 과정에서의 수학 내용은 총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조건 제시법.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둘 다 공통적인 수학 기호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라는 기호예요. 공통 기호는 바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 기호를 기준으로 조건 제시법은 어디서 나와요? 집합에서 나오죠. 집합에서 당연히 얘는 집합 기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조건부 확률도 확률이에요. 그래서 얘도 확률 기호인 probability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때 항상 바를 기준으로 왼쪽이 목적이 되고요. 항상 오른쪽이 조건이 돼요. 그러면은 이 바의 왼쪽 목적, 당연히 집합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원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에서는 바를 기준으로 왼쪽이 원소고요. 오른쪽은 조건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바 x는 3 이하 자연수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원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다면 1, 2, 3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바뀌었어요. 여기가 x제곱으로 나와요. 그러면 원소는 x제곱이 원소인 거죠? 그쵸? x가 3 이하인 1, 2, 3이 원소가 아니고 그런 1, 2, 3의 제곱수들이 원소라는 거예요. 1, 4, 9가 원소입니다. 괜찮죠? 자, 똑같아요. 조건부 확률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조건이 등장을 하고요. 왼쪽에는 목적이 들어가요. 근데 당연히 확률이다 보니까 사건이 들어가겠고 이때 A 사건, B 사건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B라는 사건이 이미 조건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A 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B라는 사건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A 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은 어차피 수학적 기호 다시 한번 P, A 바 B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B라는 사건이 조건이 되는 사건이고 A라는 사건이 목적이 되게 하는 그 대상 사건이에요. 확률의 대상 사건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B가 전제되어 있을 때 A가 성립할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내가 주사위를 굴렸어요. 주사위 시행해서 짝수 사건이 A 사건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A 확률은 얼마요? A 확률은? 그렇죠. 얘는 전체 6가지 중에서 3가지니까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주사위를 굴렸는데 안 보이게 주사위를 굴렸는데 그러니까 굴렸는데 처음에 짝수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라고 하면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내가 주사위를 굴리면서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소수가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주사위를 굴렸는데 소수가 났어. 혼잣말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소수가 나오는 사건 B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B는 2, 3, 5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미 소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짝수일 확률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2, 3, 5 빼고 나머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미 소수인 거 알고 있는데 나머지를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소수라는 게 이미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소수가 나와 있는 상태만 보면 되는 거지 그 외 나머지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짝수일 확률은 얼마예요?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겠죠? 그쵸? 그게 끝이에요. 괜찮네? 그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해되죠? 아니 어차피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근하사건 확률은 똑같잖아요. 그쵸? 아유 어차피 내가 소수가 나왔어 2, 3, 5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어차피 그냥 3분의 1 이렇게 이게 나올 거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얘는 전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마찬가지예요. 얘도 전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들어가겠지만 아쉽게도 얘는 전 사건이 아니에요. B 안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B 경우의 수 중에서 짝수인 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B 중에서 짝수만 보는 거니까 교집합이에요. 괜찮나요? B 경우의 수 중에서 짝수인 것만, 그 안에서 짝수인 것만. 그죠? 소수면서 짝수인 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소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딴 걸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를 굳이 확률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들어가냐? 분모 분자를 NS로 나눠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로. 얘가 뭐예요? 비확률이에요. 괜찮죠? 요건 뭐예요? 그냥 곱사건 확률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B의 확률분의 곱사건 확률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요건데 이거를 굳이 확률로 바꾸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조건부 확률은 B가 전사건이 되는 거예요. B를 제외한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P, A 바 B는 결국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원래는 B의 경우의 수 중에서 A 사건의 경우의 수만 보는 건데 얘는 그냥 다 쓰자. 이렇게 쓰는 거지만 우리는 편의상 얘를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전사건 S 중에서 A 사건과 B 사건이 있으면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요? 전사건이 마치 B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만? A만,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A만 보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게 조건부 확률 전부 다예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확률은 다른 말이 없어서 그렇지 전부 조건부 확률입니다. 전부 조건부 확률이에요, 원래는. 근데 뭐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기는 하네요. 미안해.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 가지고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자, 345번 저기 A 단계에 있는 문제 잠깐만 좀 봅시다. 자, 일반성을 잃지 않는 벤 다이어그램 A 사건, B 사건에 관련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고요. 자, 얘가 지금 5분의 3이에요. 요게 지금 3분의 1이에요. 곱사건이 지금 15분의 1이네요. 그쵸? 와, 그럼 1번 P, B 바 A는 뭐냐? 그러면 A 중에서 B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A 중에서 B일 확률. 그러니까 A 안에서만 B를 보는 거니까 곱사건이 될 겁니다. 그쵸? 얘가 얘기하는 거는 A 중에서 B일 확률 구해달라는 거구나. 괜찮죠? A 중에서 B일 확률 구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얼마예요? 15 곱하면은 9분의 1이네. 괜찮죠? 조건부 확률. 아직은 뭔가 조건부 확률이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내용 좀 의미 있는 문제들,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들 조금 풀어보다 보면은 그때 감이 좀 더 와요. 일단은 볼게요. 자, 2번 P, A 바 B.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미 B가 성립하고 있는 상태예요. B밖에 없어요, 할 게.
그런 B들 중에서 A가 나올 확률, 그렇죠? B들 중에서 A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경우의수분의 경우의수로 가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확률로 갑니다. 그래서 B의 확률 중에서 곱사건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B 확률은 지금 3분의 1. 그 중에서 15분의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본문 문제 15로 곱해주니까 5분의 1이구나. 그쵸?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346번도 한번 좀 볼게요. 자, 풀리는 친구들은 천천히 풀면서 따라오는 거 괜찮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답을 구하시오. 이 방금 얘기한 거랑 완전 똑같은데? 그쵸? 똑같은데? 자, 전 사건 S고요. 소수가 2, 3, 5, 홀수가 1, 3, 5, 그죠? 3, 5가 공통이고요. 2, 1 따로따로 6은 아예 나오지도 않는 상태. 자, 1번 A 사건의 확률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차피 뭐 전체 경우의 수 6개 중에서 A가 될 수 있는 건 3개. 2분의 1이구나. 그렇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P, A 교집합 B. 얘는 뭐예요? 그냥 곱사건 확률이에요. 얘는 소수면서 홀수인 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6이죠? 아니 뭐 NS분의 N, A 교집합 B 이렇게 들어가도 되니까 6개 중에서 어차피 2개지 뭐 그냥 3분의 1.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3번은 뭐예요? P, B바 A예요. 얘는 경우의 수가 눈에 딱 띄니까 그냥 경우의 수로 갑시다. 자, 소수가 나왔을 때 홀수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소수가 나왔을 때 홀수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소수인 경우 중에서 홀수인 거니까 소수면서 홀수예요. 괜찮죠? 소수 중에서만 홀수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3개밖에 안 돼요. 3개 중에서 2개 나오는 거잖아요. 3분의 2예요. 괜찮네? 곱사건과 조건부가 어떤 차이인지 보이죠? 분자는 똑같이 곱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오는데 전사건을 다르게 봐요. 얘는 이미 A가 이미 성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전사건의 역할을 합니다. A가. 괜찮죠?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 349번부터 352번까지 요것만 좀 더 풀어볼게요. 지금 요거밖에 안 했어요. 요거 하나 했어요. 요거 하나. 3, 4, 9번부터 3, 5, 2번까지 남은 문제는 여유될 때 한 번씩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확률로 계산해도 되는데 어차피 경험의 수가 쉽게 나오잖아요. 얘는 남학생 중에서 안경을 쓸 확률. 그래서 남학생들 중에서 안경 쓴 학생의 확률. 자, 미안. 요거를 한번 다시 바꿔봤어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지금 A 사건이 뭐냐면 남학생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B 사건이 안경을 착용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A의 여사건이면 여학생 사건, B의 여사건이면 안경 미착용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바꿨어요, 그냥. 349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착반함, 남학생들 중에서 안경을 착용했을 확률을 구해달라. 괜찮나요? 그러면 남학생일 확률에서 안경 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도 되는데 사실 이걸 경우의 수가 다 일일이 나와 있는데 확률로 다 바꿔서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남학생인 경우의 수 중에서 안경 낀 남학생의 확률, 경우의 수 이걸로 찾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남학생 전체 몇 명이에요? 남학생 16명. 그쵸? 16명 중에서 안경 낀 남학생 10명. 그쵸? 남학생 중에서 안경 낀 남학생인 경우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얘는 8분의 5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분의 5.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후딱 정리해서 본다 그러면은 안경 낀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그렇죠? 안경 쓴 학생 중에 남학생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로 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남학생 중에서 안경 낀 학생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안경 낀 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안경 낀 학생이 총 18명이에요. 그쵸? 총 18명인데 그 중에서 안경 낀 남학생이면은 10명밖에는 없겠네요. 그쵸? 여기 10으로 등장합니다. 둘이 달라요. 이건 남학생 중에서 안경 낀 남학생 보는 거고 이건 안경 낀 학생 중에서 안경 낀 남학생 보는 거예요. 둘이 다릅니다. 조건과 대상이 바뀌면 확률도 바뀌어요. 그쵸? 9분의 5.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남학생 중에서 안경 안 낀 학생 비율이에요. 그렇죠? 남학생 중에서 안경 안 쓴 학생의 비율. 미남이네. 괜찮죠? 미남이네. 자, 남학생이 16명이고요. 그 중에서 안경 미착용한 학생 6명. 그쪽에서 얘는 16분의 6으로 보면 됩니다. 16명 남학생 중에서 안경 안 낀 남학생 6명. 8분의 3.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안경 안 낀 학생들 중에서 안경 안 낀 여학생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럼 안경 안 쓴 학생이 지금 총 몇 명? 12명이에요. 그렇죠? 12명 중에서 안경 안 쓴 여학생 6명. 딱 절반이죠? 2분의 1이구나. 대충 좀 감 오죠? 그죠? 조건부 확률과 곱사건 확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조건부 확률과 곱사건 확률의 차이를 봐줘야 돼요. 밑에다가 좀 써놓을까? 참고로 곱사건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참고로 한 번만 볼게요. 안경을 낀 남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얘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남학생 중에서 안경 낀 남학생 보는 거고 얘는 그냥 안경 낀 남학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30명 중에서 안경 낀 남학생이 그냥 10명, 3분의 1이네.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전 사건이 달라요. 분자 똑같잖아요. 분자 10 똑같은데 얘는 남학생만 보는 거고 얘는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죠? 이 곱사건은 남학생의 비율마저도 다 따져야 됩니다. 얘는 남학생 중에서만 보는 거고. 그죠? 조건이냐 아니면은 확률의 대상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시험 왜 이렇게 빠르지?